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샤오미의 차세대 자체 개발 칩 엑셀인 02에 대한 최신 소식들입니다. 샤오미가 요즘 왜 이렇게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는지, 그리고 이 엑셀인 02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오미가 이미 그 엑스린 02를 내놓으면서 기존의 강자들이죠.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회사들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려는 그런 움직임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그 후속작인 엑스린 02 이야기가 슬슬 나오면서 이게 단순히 칩 하나 개발하는 걸 넘어서 샤오미의 어떤 더 큰 그림, 장기적인 비전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샤오미가 엑스린 02라는 상표를 딱 출원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본격적인 개발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신호탄이겠죠.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엑스링 T1이나 엑스링 0 같은 다른 이름들도 같이 출원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개를 동시에. 맞습니다. 상표 출원이라는 게 그냥 아이디어 구상 단계를 넘어서 실제 개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상당히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엑스린 02를 개발하면서 얻은 경험이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자체 칩 개발 로드맵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핵심 부품에서의 어떤 기술 자립도 이걸 높여서 장기적으로는 비용도 줄이고 또 샤오미 제품만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도 만들겠다.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름들 엑스링 T1 같은 경우는 이미 샤오미 워치 S4에 탑재가 됐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T1은 이미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고성능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뭐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IoT 기기들 이런 더 넓은 범위의 제품에 들어갈 자체 실리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그런 야심을 좀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포트폴리오 확장. 자, 그럼 기술적인 측면을 좀 보죠. 엑스알랭 01은 TSMC의 그 2세대 3나노 공정 N3E를 썼다고 알려졌는데 그럼 이번 엑스알랭 02는 어디까지 갈 걸로 예상하시나요? 요즘 뭐 애플이나 퀄컴 같은 경쟁사들은 벌써 2나노 경쟁에 뛰어든다는 소식도 들리잖아요. 샤오미도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2나노 공정 이야기도 솔솔 나오는데 이게 또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XRM02는 아마 최소한 TSMC,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죠. 이 회사의 3세대 3나노 공정, N3P라고 부르는 거요. 이걸 쓰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2나노 공정까지도 목표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사들이 다 2나노로 간다고 하면 샤오미 입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게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EDA라고 하죠.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 아, EDA 툴. 네. 네, 이 EDA 도구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잡한 최첨단 칩을 설계하려면 이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없으면 샤오미가 TSMC 2나노 공정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와, 그럼 최악의 경우엔 그냥 그 이전 세대인 2세대 3나노 N3E 공정에 머물러야 하고 결국 경쟁사들하고 기술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건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다만 여기서 또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웨이나 중국의 SMIC 같은 회사들과는 좀 다르게 샤오미는 아직까지 대만의 그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목록에 직접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거든요. 아, 그건 또 다른 점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 미국 정부의 승인이나 라이센스를 어떻게든 획득한다면 EDA 도구를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나노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보기는 아직 좀 이르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규제 관련 동향이랑 샤오미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엑사이링 02의 최종적인 기술 수준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도 상당한데 샤오미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자체 5G 모뎀 개발 소식인데요. 이건 엑사린 02에 아예 통합할 가능성도 제기되더라고요. 와, 만약 이게 된다면 이건 정말 큰 도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아주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사링 01 같은 경우는 외부 모뎀 칩을 썼거든요. 미디어텍의 T800이라는 칩을 가져다 썼어요. 근데 만약에 샤오미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5G 모뎀을 엑사링 02 칩 하나에 성공적으로 딱 통합시킨다. 그러면 이건 기술적으로 정말 엄청난 진전입니다. 이게 단순히 칩 하나를 더 만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일단 칩 하나로 합치니까 전력 효율이 개선될 수 있고 또 기기 내부에서 차지하는 공간도 줄일 수 있겠죠. 공간 확보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외부 회사에 지불해야 했던 모뎀 칩 비용이나 라이센스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의존도도 낮추고 더 나아가서는 모뎀 성능 최적화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샤오미가 자체적으로 더 긴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애플이 자체 칩이랑 운영체제를 통합해서 얻는 그런 시너지 효과, 최적화 이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 그렇네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통합의 이점? 네, 물론 이 모뎀 설계라는 게 정말 극도로 복잡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애플조차도 자체 오지 모뎀 개발에 수년간 엄청 애를 먹었었잖아요. C1 모뎀 개발하다가 결국은 퀄컴이랑 다시 계약하고 그랬죠. 맞아요. 쉽지 않았죠. 네, 하지만 샤오미가 과거에도 보면 상당히 제한된 자원으로도 꽤 비용 효율적으로 괜찮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개발 역량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대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야, 정말 이야기가 점점 커지는 느낌인데요. 단순히 스마트폰 칩을 넘어서 이제는 자동차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루머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건 뭐랄까? 애플이 하는 것처럼 자체 개발 하드웨어를 딱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거대한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야심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샤오미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어요. XR 엔진 02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스마트워치 이런 걸 넘어서 자동차에까지 탑재될 수 있다는 루머는 샤오미의 정말 원대한 목표를 보여주는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개발 칩을 통해서 모든 기기들이 아주 매끄럽게 끊김없이 연결되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려는 거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워치로 자동차 문을 탁 열고 시동까지 거는 그런 기능들요. 이런 걸 구현하면서 아주 강력한 샤오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큰 그림의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생태계 구축. 근데 자동차용 칩이라고 하면 이건 스마트폰 칩하고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이야기 아닌가요?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 같은 게 훨씬 더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XR 엔진 02 출시 일정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칩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신뢰성, 내구성 테스트, 그리고 각종 안전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같은 이런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칩에 만약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건 정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따라서 XR 엔진 02가 만약 정말로 자동차 탑재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된다면 이런 복잡하고 지난한 검증 과정 때문에 일반적인 모바일 칩보다 출시가 상당히 어쩌면 몇 년까지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샤오미는 이 XR 엔진 02를 통해서 자체 칩 개발 역량을 정말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술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을 넘어서 웨어러블, 나아가 자동차까지 아우르는 어떤 거대한 통합 생태계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XRG는 샤오미의 미래 전략에서 단순한 칩 하나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첫째로 샤오미가 앞서 말한 그 미국의 EDA 규제라는 난관을 어떻게 넘어서서 2나노 같은 최첨단 공정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고요. 둘째로는 자체 5G 모뎀 개발이 과연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자동차 분야까지 그 적용 범위를 성공적으로 넓힐 수 있을지 이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 복합적인 과제들을 샤오미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XR진 고미의 최종적인 성능과 출시 시기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샤오미라는 회사 자체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